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 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문가님과 또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죠. 올해를 한 해 복귀를 해보고 내년 전략을 준비하는 기회를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해서 주식시장 전망과 유망 주식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프리뷰해 주시죠. 네, 2022년도, 22년도는 네. 태조 이방원이 활개를 쳤었죠. 맞죠. 그리고 네. 이제 2023년도에는 제가 이제 연초에 썸네일을 20만 남았네. 2차 전지만 좋고 남아있고 나머지는 시세가 안 날 거로 봤는데 네. 그렇게 흘렀고요. 전체 지수 전망은 저는 대다수 이제 기관에서는 뭐 상저하고 늘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7월, 8월이 고점이고 네. 10월에 급락할 거다. 미리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월 하순이 이제 그때부터 꺾였습니다. 8월 네. 초부터. 그리고 9월부터 급락을 했었죠. 그다음에 11월 10일 이 시간에 계속 예측해 드렸듯이 11월 10일 산타레리가 온다. 계속 네. 말씀드렸고 2,600은 찍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찍었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여기서 과연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 와 있으니까 돌파해서 과연 갈지 여부 이렇게 해서 내년 시장 예측의 가장 기본은 이제 낙폭 가대의 플러스 실적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큰손 수급 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는 대장이 앞장선다. 네. 대장이 삼성전자죠. 그래서 코스피 목표 지수를 3,180포인트 이렇게 잡습니다. 네. 기관에서 3,000포인트 이상 잡은 데는 대신증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벌써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따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지수 전망 여러 가지 할 때는 내년만 보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단 밴드를 저는 3,180 찍을 거로 보기 때문에 상단 밴드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저는 2025년도까지 우리 지수는 뭐 상단은 당연히 돌파하고 거의 4,000포인트까지 근접해서 이제 디커플링도 이제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25년도 미국 제조업이 부활합니다. 지금 미국으로 다 돌아갔죠. 맞아요. 뭐 GM도 그렇고 네. 중국도 없애고 뭐 다른 데 없애고 해서 많이 돌아갔고요. 제조업이 대다수 미국으로 돌아가 러스트 벨트라고 했던 자동차 그 옛날 도시들이 다시 뒤로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세계적인 이제 전기차 관련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돈이 세계의 돈이 걸로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 유럽이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이 또 짓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25년도를 좀 늦게 해놓고 TSMC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건설이나 이쪽에 공장 짓는데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 산업 자체가.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도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하면 과거에 제조업이 좋을 때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이 부활하게 되면 25년 미리 주식은 이제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 미국 고성장의 어떤 최대 수혜주, 제조업의 고성장 최대 수혜주는 한국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되면 한국이 제조업이 부활할 때 제조업 PMI가 좋을 때는 항상 우리 삼성전자라는 지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 내년에는 큰 시세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망 산업은 제가 벽에 산다도 계속 이식을 해드렸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먼저 꼽았고요. 네. 그다음 인터넷 게임 또 두 번째 꼽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 중소형 반도체, AI 반도체 쪽보다 이제 AI 반도체 진짜 활용시키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쪽에 해서 자동차 섹터는 제가 추천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삼성전자 역할을 우리 기아가 현대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4개의 섹터를 실제로 보면 제약 바이오 인터넷 게임은 워낙 낙폭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하고 IT도 삼성전자도 낙폭화되는데 이미 삼성전자 기아는 랠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가치적으로 싼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각 섹터에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하니까 대형주 한 종목씩 꼽으면 뭐 한미약품
그래서 이미 제약 바이오는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HLB도 랠리를 하고 있고요. 뭐 어딜 보면 뭐 급등한 게 막 나오죠, 그죠? 그쵸. 그래서 내년에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섹터 보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물론 한미약품은 제가 대형주를 쓰니까 중소형주도 괜찮은 거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또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좀 좋고요. 그다음에 기아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전망치를 많이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도 훨씬 좋게 전문가님은 3,180포인트 일단 목표 지수로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서 유망산업 4가지와 종목들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점점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올해 한 해간의 좀 수급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우리나라 주식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뭘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앵커는 뭐 살 거라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냥 삼성전자 삼성 사지 맞죠,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전체적으로 투자주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 개인 기간 1년 동안입니다. 1월 2일부터 네.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12월 지금까지 봤더니 어제까지 종가로 봤더니 외국인들 한 10조 5천억, 10조 네. 정도 샀습니다. 10조 정도 샀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1조 1천억 정도 얼마 안 샀지만 또 선물을 3조 7천억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하고 현물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같이 사서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잘 보고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비차익에서 또 많이 샀으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장을 지금 지수를 완전 올라온 게 외국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럼 기관들은 뭐 계속 좀 파는 코스닥을 특히 5조 3천억 팔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12조 3천억 팔아서 이 중에 많은 게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외국인이 네. 10조를 이렇게 샀으니까 올해 10조 사서 뭘 아까 삼성전자 사셨다고 추정했잖아요, 그죠? 그 보니까 삼성전자를 16조를 샀습니다. 많이 1월 샀네요. 2일부터. 네. 그러면 전체 외국인 10조가 전체 시장이 10조밖에 코스피 안 샀는데 삼성전자만 16조 정도 샀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57%, 8% 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한 올 작년까지 49%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53.8, 이렇게 54%까지 왔어요. 네. 그럼 54% 왔으니까 이제 한 3%포인트가 하면 과거에 사상 고점 외국인 지분 돌파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개인도 많이 동학개미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장기 투자자도 많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물량이 잠겨버리거든요. 고점 돌파해도. 네. 그러면 전체에서 한 8, 9%를 외국인 판 거죠. 잠긴다고 치면 한 30%가 잠길 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수급을 분석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상 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야 될 물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퍼센트 따져보니까 한 1% 내외 그럼 됩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한 7만 원, 8만 원 내외를 치더라도 한 5조 정도치만 더 사면 네. 외국인이 사상 고점까지 과거에 더 사고 싶어도 그럼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 랠리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5조 정도 이상은 충분히 들어올 자금이 있다.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10조니까 평균적으로 외국인이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시장이 좀 적어졌을 때도 한 18조 내외를 15조에 18조를 사더라고요. 네. 사고 그다음에 또 팔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복이 가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조 정도 샀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5조에서 8조 정도 살 여력이 생겨도 있다. 그럼 이 5조 8조 여력이 뭐 수급적으로 보면 충분히 네. 삼성전자만 다 사도 나올 거고 앞으로 고점가 사도 5조 정도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는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어떻게 좀 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게 잘 모를 때 박스권 상담하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뭐 도박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뭐 표정도 읽고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고부터 다 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투자자의 마음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차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차트가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투자자 마음 표상. 그래서 차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하면 읽을 수가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니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주봉화 놀자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주봉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지수는 잘 맞는데 강력 매물 상단이 지금 2,600 내외인데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물대인데 그 지금 현재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돌파해서 지금 한 1, 2주만 더 있으면 2,600대 있으면 안착했다고 보는 거죠. 주봉 차트로 두 개 봉 차트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했으면 2주 네. 안착했으면 안착은 조정은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안착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이 정도의 지수에 유지를 한다면
지수는 잠깐 조정받더라 눌림목이지 유상향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지지선을 내년 뭐 특별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미국 급격히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침체가 심하다든지 어떤 악재가 큰 뭐 PF라든지 이런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기 지지선을 한 6개월 정도 지지선 이제 2,480 정도. 그럼 2,600에서 얼마 안 내려가는 거죠. 그 정도의 눌림목에 있을 걸로 보여요. 이 눌림목은 좀 빨리 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 이렇게 보니까 네. 목표 지수는 내가 3,180은 평균적인 목표 지수를 해놓은 거예요.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이 3,316인데요. 네. 그 정도 가기 바로 그 깨진 단가. 그게 3,180이니까 그 정도의 목표가를 평균적으로 봐드리고 이게 기법상 목표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현재 차트에 보시면 제가 캔들 차트에서 2,680 정도 내외에서 2,700 정도 내에서 눌림목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급등을 이렇게 줬는데요. 그러면 한 내년에 한 2월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네. 한 3월 정도까지는 기본 아니면 늦으면 4월 중순까지는 조정장이 올 거로 보이고요. 그럼 그 조정장은 눌림목장인지 추세 하락인지 판단. 저는 눌림목장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중간에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이게 쌍봉이 나오면서 급락을 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9월, 10월이 급락한 겁니다. 쌍봉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퍼센트 K가 80 가까이 임박해 있는데 여기서 꺾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눌림목이죠. 네. 꺾임 눌림목 줬다가 가야만 강력한 시세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는 아주 줄어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신뢰도가 낮은데 왜 거래량 줄어 있으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빼졌거든요. 한 30% 네. 빠지기 때문에 이 거래는 지금은 좀 시장 왜곡돼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3,180원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전부 이제 사상 고점, S&P 500도 얼마 안 남는데 다 고점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유동성이 뭐 제로 들어오진 않지만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유동성이 지금 많은 상태예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네. 너무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져나갈 긴축하는데 빠져나갈 그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도 요즘 뭐 미국의 부동산도 뭐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저금 샀대. 그만큼 맞아요. 유동성이 축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금리 인하가 되면 근데 유동성이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 미국 매그니피센트 7 요것 주식도 잘 안 빠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S&P 500 중소형주까지 시세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글로벌 장이 이렇게 유동성이 빠져나가 재충전 아니라 그냥 유동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동성 세계 많이 풀려 있거든요. 네.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그 유동성이 돌아가면서 양극재부터 이렇게 로봇주, 양극재, 뭐 리튬주부터 해서 반도체 막 중소형주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유동성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이제 이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지수가 장이 좋더라도 중소형주보다는 큰 손들이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제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수는 좋다. 그러면 지수가 좋아서 제가 이제 미국은 올해 7개 종목이 시장을 뭐 거의 기여도가 아주 큰데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도 몇 개 종목 정도가 한 7개 정도 종목이 시장을 지수를 주도하고 갈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원래는 좀 빠질 거 저도 예상했거든요. 맞아요. 다음 네. 주까지. 그래서 빠질 거 예상했는데 어제 보면 지수 기여도가 한 10% 정도 돼요. 지수가 그만큼 삼성전자 강력히 원래 분기 배당하니까 그런 건데 네.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너무 지수가 빠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지수는 간다. 그럼 갈 때 내가 지수를 같이 따라갈 종목을 할지 아니면 뭐 그중에 중소형주 낙폭가져도 좋으니까 전체 시장은 글로벌 강세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세 상승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대한 전망 일단은 좋게 보고 계신데요. 지수가 가는 동안 그럼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부터 보면 될까요? 이제 예측을 하려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변수, 지수를 등락하든지 종목 시세를 등락을 할 수 있는 변수를 봐야 돼. 그 변수를 분석하고 그 변수가
어느 정도로 예측해서 맞으면 거의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미 수출 비중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 비 중국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잃어버린 20년 뭐 중국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중국 주식을 뭐 많이 빠져 회복할 거라 생각. 일본 잃어버린 20년 동안 뭐 주식이 계속 빠졌다. 최근에 좀 올랐지만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자들은 중국을 볼 필요 없고 미국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를 봐라. 이제 대미 수출 비중 중국을 돌파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계속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차트에 보면 계속 높은 상태에서 계속 급격히 빠졌죠.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후에 하향으로 대중 수출 비중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이 그나마 이제 지금 침체되고 있다가 요즘 미국의 경기가 아주 좋아요. 살아났으니까 네. 대미 수출 비중이 지금 중국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을 돌파했다는 이 투자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중국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중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네. 투자자들은 좀 크게 큰 흐름을 보면 그래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 관련된 주식은 많이 올해도 연초부터 미국을 뭐 작년 말에 엔비디아 샀으면 5배 왔습니다. 테슬라도 따블었고 올 초에 사도 그 정도로 미국을 보고 하는 게 이게 미리 주가는 이제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 이 수출 비중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반도체 수출이 이제 중국 비중이 과거에 48%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지금 한 20%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른 기타 지역으로 이제 고사양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쇄하면서 다시 성장으로 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소매 판매 회복 왼쪽 보면 산업 생산도 있는데 중국의 산업 생산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급격히 내려왔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을 탈피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본은 빠른 회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도 이제는 좋아진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네. 천천히 속도 느리지만 좋아지니까 그러면 대미 수출 비중은 대미가 크게 증가해서 우리 기준 좋고 수출이 걸로 늘어나는 거 좋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처럼 이렇게 좀 기대가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좋아질 걸로 보여서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성장 수혜를 받는 업종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가 미국 성장하면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거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유동성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저는 3월이 아니라 내년 한 5월 정도 이렇게 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 4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 인하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월에 지금 대다수 전문가는 3월에 인하가 미국 정책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한 뭐 80% 확률로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좀 늦어진다면 3월에 생각했던 게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 3월에 조정을 받는 걸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결국은 금리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이다. 오늘 또 금리 유럽보다 22보다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시작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유럽은 고금리 CPI 이런 게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CPI 잘 빠지고 있어서 이제 코어도 3% 이하로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좀 빠를 거로 보지만 잠깐 정지할 걸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리 하락이 추세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미국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좋아질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다. 강세가 되고 이제 중소형주까지 강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국내에도 마찬가지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내년에 기대해도 대형주도 마찬가지. 올해는 대형주가 안 좋았지만 대형주도 크게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비용 측면에서는 유가거든요. 석유가 WTI 미국 헤드라인 CPI를 같이 이게 중요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우리 이제 실적의 변수가 WTI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 WTI 가격 변화로는 하락 추세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하락한 상태고요. 지금 $70 내외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CPI도 3%를 하이하고 있고 이제 금리도 미국 기준금리 10년부터 4%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물가도 하락세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더 많이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 자동차보다 이렇게 타고 다닐 때 필요한 뭐 비용이 들어간 게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뭐 1,600원 이하로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긴축을 하지 않고 투자자들도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견조한 소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소비 지수, 심리 지수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특히 이제 WTI와 미 가격 추이를 보면 급격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비정상에서 정상화, 공급이 네.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이나 뭐 중동이나 뭐 휴지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하락된다면 결국 비용 감소하고 소비 여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올해는 이제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거 하는 거 보니까 대다수가 순이익은 많이 증가됐습니다. 네. 그 비용 통제를 한 거죠? 아니요, 비용 통제가 아니라 순이익 증가됐으니까 환율에 대형사들 환율이 효과를 봅니다. 고환율이니까 순이익이 환율에 단기 비경상이 순이익이 높은 기여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장사를 해서 잘 먹고 살아야지 뭐 투자라든지 뭐 다른 걸로 환율 때문에 덕본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야 되거든요. 추세적으로 가려면. 그러면 24년도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의 생산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이 생산 단가가 하락하면 결국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본 장사를 본업을 잘해서 돈을 기업이 벌면 이것은 체력이 탄탄해지는 것은 체력이 탄탄해지면 결국은 주가는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 기여도 할 때가 훨씬 더 좋은 구조고요. 그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나 미국 GDP를 보면 최강 경기는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네. 제조업이.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나라 이 ISM 제조업 지수와 이 코스피가 동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부활한다 제조업. 그럼 우리 네. 코스피가 좋다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근거로 코스피가 동행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ISM 제조업 호조는 결국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48점 얼마로 왔는데요. 12월 1일 발표한 건데 1월 달에 발표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ISM 제조업 우상향하면서 50 이상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삼성전자가 늘 강세였습니다. 네. 저 삼성전자가 강세라는 것은 지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 동행 이렇게 반도체 삼성이 강세. 이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좀 가치적으로 빠지고 괜찮나 보면 한국 수출과 12개월 선행 EPS를 같이 보시면 이제 한국 수출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 회복되는 상태에서 파란색이 이제 밑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제일 우측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EPS 정체죠. EPS 선행 EPS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이상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지수가 좋았을 때 17년도와 2009년 이렇게 좋았을 때는 보면 크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쭉 먹고 있잖아요. 그때 네네. 지수가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또 아직 상승률이 아주 크다는 거 여기서 아주 또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30%는 나와야 되고요. 그럼 지수의 상승률도 20-30%는 기본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100대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수출 증가 11월 달에 11.9%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네. 12월 달에 20일 동안은 19.2%입니다. 네. 급격히 증가되고 있죠. 반도체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그게 미국이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좋으면 우리나라 국내 GDP 삼성전자 반도체 엄청 차지한 그 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수출 규모도 증가율도 좋아질 거예요. 수출 증가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두 자리 20%대만 간다면 지수는 강세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2017년도 1, 2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한 15%, 20%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 20% 내역하면서 그때부터 시작 우상향 시작해서 5월 달부터 급등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17년 장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장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들 들어봤는데요. 금리 인하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미국 쪽이 좋아진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하락하고 기업 이익이 좀 좋아지고 수출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 지수가 좀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함께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유망 주식 섹터들 4가지를 함께 들어봤었는데 이 섹터들과 종목들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시세가 막 급등하게 그러면 시세가 나는 이제 원리가 있거든요.
시세 형성 원리가 가격, 가치, 그다음에 시간, 에너지. 아주 가격이 싼 주식이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싸든지 아니면 많이 빠져서 싸든지, 네. 그다음 가치적으로 싸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정받고 많이 빠지면 시간 조정이 끝나야 되고요. 그다음 시대에 부합하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붙어야 되는데 에너지는 수급이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낙폭과대한 종목 중에 실적 터 나온 기업 중에 외국인이나 큰 손 수급이 있으면 그런 주식이 가는 거죠. 네. 이 시장 투자 포인트는 23년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기하됐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게 10년 고성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미약품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뭐 바이오 확산될 거로 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는 공포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9월, 10월, 그 다음에 낙폭이 마이너스 75% 정도까지 내려온 거 많고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실 1등주 역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혁명 시대, AI 시대는 16년도 시작됐고, 12년, AI 혁명 시대가 혁명은 우리 생활에 바로 들어온 거죠. 네.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관련 시장인데 이게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삼성전자를 찾아라. 뭐 스마트폰 삼성전자. 그게 이제 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각자 종목별로 차트도 잠깐 볼게요. 네, 연봉 차트인데요. 1년 전망이라서. 네. 연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한미약품입니다. 과거에 15년도 70만 원대, 이게 15년도 이게 급등했을 때는 신약 개발, 뭐 항암제부터 이제 폐암, 항암, 뭐 이렇게 비만 그때는 당뇨, 뭐 이런 쪽이 3대 시장에서 가장 기술 수출을 많이 한미약품이 엄청 10배 정도 급등하고 나서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20만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양봉이 연봉 기준으로 두 번째 발생하기 때문에 추세 상승 이미 골든크로스 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40만 원 초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스권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전체 지수가 좋고 주도주가 될 때는 쉽게 100%가 나옵니다. 바닥에서. 네. 그래서 항상 빠졌을 때 2, 3년을 보고 완전 바닥에서 이런 거 사놓으면 그냥 100%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렇게 이제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네이버 카카오 같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 위주의 주시고 카카오는 개인의. 지금 카카오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종목의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매집이 해서 많이 사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 카카오도 보면 이제 카카오로 왼쪽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가 전부 다 2년 연봉은 2개밖에 발생 안 됐죠. 그렇네요. 3개 네네. 발생한 적 없어요. 지금 올해는 십자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봉,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골든크로스가 이제 발생 임박데이트 연봉으로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동그라미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 고점, 그 행보의 고점의 시세가 열리하면 딱 100% 기본 같습니다. 네. 하루에 두세 배가 가는데 지금은 거의 70%, 100%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고점에서 100% 가면 96,800원에서 100% 가면 이게 17만 8만 되거든요. 그럼 시가 네. 10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50% 정도 고점 대비 50% 네. 내외 그러면 13만 5천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시작하면 회복하고 끝나지 않거든 추세를 가게 됩니다. 이게 네. 경기와 맞물려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하면서 삼성전자 연봉 기준으로 양봉이 내년에도 양봉이 뜰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반기 정도 11월까지 사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뭐 돌파할 거로 보고 있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 차트로 보면 연봉 차트가 과거에 39만 8천인가요? 네, 이때는 기아 네. 옛날 회사죠. 근데 이 기아가 인수했으니까 현대차가. 그래서 이 기아도 이 주식이라는 그 차트가 과거에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력 최고점은 완전히 회사가 탈바꿈하고 큰 회사로 바뀌면 이걸 돌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DB하이텍이 74,500원이 최고가예요. 완전 회사가 돌파하고 지금 시가 뭐 5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니까 다 돌파해서 8만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망했다가 살아났거든요. 인수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6년도까지 2, 3년을 보면 이 사상 고점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도 보면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이제 급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 2천 원 사상 고점은 돌파할 걸로 보이고 이제 시세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한 15만 원 내외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네. 그러면 기아도 급등하에 이제 지금 기아랑 삼성전자 랠리가 시작했다 이미. 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유망 주식 4가지 한미약품, 카카오, 삼성전자, 기아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수익을 위한 코멘트 주시죠. 네, 올인 집중 투자는 거액자산의 지름길이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피 200 고성장 주식이라면 탐욕을 부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시장의 핵심입니다. 네, 고성장 주식을 통해서 또 잘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망과 전략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